삶을 위로하는 아들러의 토닥임. 아들러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변하고 싶어 할까?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남자가 몇 년 동안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방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떨린다. 그는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지 못한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남자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인지 뭔지 원인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아들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묵은 상처에 대한 아들러의 생각은 이렇다. 묵은 상처는 현재의 당신을 어찌할 수 없다. 아들러가 반문한다. 과거의 사건이 인간의 현재를 규정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그 남자와 같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과거의 원인에 주목해 상황을 설명하려 들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결정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전부 과거 사건에 의해 결정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 남자가 집안에 틀어박히게 된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아들러는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 그 남자는 불안해서 밖으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못 나오게끔 불안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아들러는 말한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깥에 나갈 수 없다라는 목적이 먼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론이라고 한다.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꾀병을 부린다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진짜 고통이 맞다. 하지만 그 실제하는 증상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인론에 근거해 말하는 경향이 있다. 원인론을 맹신하며 사는 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트라우마는 허상에 불과하다. 사실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부정한다.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에서는 어릴 적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한다.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프로이트 이론에 그 이해하기 쉬운 인과 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 것이다.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영향이 남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가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은 스스로 틀어박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이 나는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목적일까? 아마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그러면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까? 그의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부모는 어떻게 해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그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걱정하는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준다.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 다수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나.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 상태에 만족할까?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떤 목적을 따라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의 목적론이다. 당신 삶을 과거가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 아들러가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는 걸까? 감정 따위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걸까?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에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아들러가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또한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아들러는 말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만약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트라우마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트의 원인론은 형태만 다른 결정론이자 허무주의의 헬게이트이다. 프로이트는 과거 어린 시절의 온갖 상처가 억압이 되어 마음속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인간을 조종한다고 본다. 프로이트의 이런 원인론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은 이전의 원인이 아닌 이후에 스스로 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이다.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고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운이 없어서 불행의 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손으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내 불행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선가 불행한 상태를 자신에게 선이라고 판단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생활양식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좀 더 정확히는 인생을 사는 방식이라고 아들러는 표현한다. 아들러는 이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데 대략 10살 전후쯤이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런 나를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생활 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활 양식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여태까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이다. 내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왜 인간은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할까? 좀 불편해도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니까. 바꾸지 않고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아간다면 닥친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떨지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하면 새로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저런 불만이 있더라도 이대로의 나로 사는 편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 거다. 변하고는 싶지만 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생활 양식을 바꾸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행복해질 용기이다. 지금 현재 나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당신은 당신인 채로 그냥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과거는 죽었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오직 당신이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